안녕하세요. 2019년 시집 아버지도 나를 슬퍼했다를 쓰고 데뷔를 하고 현재 시 에세이집 30의 시린을 썼습니다. 현재에도 습작가 다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보겸 작가입니다. 평소에는 제가 글쓰기에 대한 내용을 방송에서 많이 다뤘었는데 오늘은 편하게 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해요. 사실은 책을 서점에서 집을 때는 굉장히 편하고 재밌는데 막상 읽으려고 하면 편하지 않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책을 읽을 때 적어도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사실 제 인생에서 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제 나이가 현재 만 나이로는 39이고 본 나이로 적용시키면 40이거든요. 근데 저는 만 나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40이 될 준비가 안 돼 있나 봐요. 제 인생에서 책을 읽었던 시기는 29살 때부터 30 중반까지가 정말 열정적으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시기가 제가 직장인이면서 1인 기업가로 변환되는 격동의 시기였고 꽤 불안했던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1인 기업가 첫 시기에는 월급이 없어서 꽤 고전했어요. 근데 그 시기에도 책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책을 많이 읽고 저 같은 경우는 책 커뮤니티도 서울에서 꽤 크게 운영을 했었고요. 더군다나 주말에는 독서토론 팟캐스트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누적으로 한 달에 1만 명 정도 듣는 방송이었고 다수의 출판사에서 작가분들과 협업해서 방송을 하기도 하는 소기업에서는 꽤 괜찮은 방송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책을 막 몇 권을 많이 읽었어요 이렇게 읽기보다는 책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다수의 청취자분들과 책에 대한 내용을 다뤘어야 됐고 다수의 회원분들과 이 내용을 다뤘어야 됐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좀 더 쉽게 질문하고 정리하려는 습관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노력 덕분인지 제가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효과성, 좋은 효과성이 있거든요.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는 실제 제가 독서를 통해서 얻은 지혜이기도 하고요. 제가 전국으로 강의를 다니는데 독서법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교육생분들에게 전파하는 좋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룰 테니 한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책을 읽으면 좋은 효과는 단연코 어휘력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예시를 많이 들어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사랑을 느끼듯이 사실은 사랑을 더 건강하게 느끼려면은 독서가 불편하지만 꽤 중요한 작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 연애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막 설레이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좋은 공간에 가서 좋은 풍경과 노을을 맞고 맛있는 거를 먹는데 내가 1년 차 때부터 어떤 여인에게 표현하는 언어가 사랑해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황홀한 광경에 연인과 함께 처해 있는 이 순간에 이 광경을 내가 표현해야 되는데 이 남자친구가 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성한테. 그러면 이 이성이 똑같이 그 질적인 설레임을 높게 느낄 확률은 얼마나 될까를 제가 교육생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10명 중 9명은 좋은 설레임을 갖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우리가 쓰는 언어의 진부함 때문에 그래요. 언어가 진부하게 느껴진다는 건 무슨 얘기죠?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노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노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신뢰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좋은 언어를 구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좋은 신뢰를 갖고 좋은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생산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기도 해요. 사실은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굉장히 불편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내가 책을 읽음으로써 어휘력을 획득하고 있다면 내가 나와 타인과 맺는 관계에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되게 기초적인 작용이 될 수 있는 게 사실 책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거는 어휘력을 갖추는 데 꽤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다소 이 이야기가 꼰대 같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카카오톡이나 어떤 DM에서 보여지는 저도 쓰긴 하지만 화사한 이모티콘 크크크크크크 있잖아요. 이걸 남발하고 남용하는 거는 좀 비추하는 편이에요. 반대하는 편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좋음의 형태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존재함으로써 느끼는 좋음이고요. 내 생일에 많은 사람들이 내 생일을 기억해 주는 것에서 느껴지는 좋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소한 행동에서 느껴지는 좋음이 있어요. 이 좋음은 각각 달라요. 근데 이 좋음에 대해서 우리가 크크크크크 화사한 꽃 같은 거를 계속 남발하면
세심한 표현, 좋음에 대한 세심한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장된 형태의 표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좋음, 단순한 나쁨밖에 없는 거죠. 이 중간의 형태, 작은 중간의 형태를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쇼츠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가 어떤 콘텐츠 형태로 소비를 해야 되지만 그 와중에도 하루에 30분 혹은 1시간은 독서를 통해서 내가 구체적인 상황을 표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독서를 하면 얻게 될 두 번째 효과는요. 앞 이야기랑 사실 이어지는 얘기인데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순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단순하다는 얘기는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걸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걸까요? 둘 다로 쓰여요. 각각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떤 친구가 리더로서 유연함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뒷담화를 해요. 아, 근데 저 리더는 다 좋은데 좀 너무 단순하다. 라고 표현하면 어때요? 유연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에서 단순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어떤 리더가 우직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서 성공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실패할 거라고 했는데 본인만의 가치관을 창조하면서까지 성공했어요. 그럴 때 제가 저 리더 되게 좋은 단순성을 가지고 있다. 우직하게 본인의 길을 갈 줄 안다라고 하면 어때요? 긍정적인 의미의 단순함이 쓰인 거예요. 좋은 단순성이라고 표현했죠. 남들과 달리 우직하게 본인의 길을 버텼다라는 뜻에서 단순함이 쓰인 거예요. 근데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단순함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협적인 의미만 활용을 하면은 소통에 있어서 오해가 생기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을 파악한다는 건 사실은 좋은 소통을 하기 위한 연습이기도 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는 제가 느꼈던 사례고 소통 강의를 할 때 많이 활용하는 예시인데 성실하다라는 단어는 단연코 긍정적인 의미로 활용이 많이 돼요. 근데 제가 제 아내랑 다년간 살아가면서 느꼈던 거는 보편적인 형태의 성실함이 있고 번외의 성실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적용하는 단어의 쓰임인데요. 번외의 성실성이라는 거는 보편적인 의미의 성실성이라는 건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단위의 시간을 잘 써야 되는 거죠. 하루에 1시간, 2시간 글쓰기를 연습한다던가 하루에 1~2시간 독서를 한다던가 다독과 습작의 형태가 꾸준하게 놓여진 형태를 우리가 단위 속의 성실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근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어떤 창조적인 형태를 만들어낼 때 여행을 가서 그것들을 과집해서 가지고 오는 형태의 성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형태의 성실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위 형태의 성실성을 시간 단위의 성과를 내야 될 때 여행을 떠난다는 건 사실 안 맞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를 온전하게 기다리고 아내의 형태를 존중하다 보면 정말 제가 예측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형태의 생산성을 이미 여행 속에서 사고를 통해서 갖추고 온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성실하다, 성실하지 않다라는 내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범위를 벗어난 창조적인 형태의 성실성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맥락을 파악한다는 거는 앞뒤의 형태에서 내가 수용 가능한 범위를 높여준다는 거고 이거는 소통을 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을 읽으려는 노력이 사실은 삶을 바라본 노력에서 왜 건강한 소통이 되냐면 내가 정의하고 있는 좁은 형태의 정의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어원적 의미나 어휘의 의미의 쓰임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려는 편협한 형태의 모습이 사실은 누군가를 문제시되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항상 열려있는 사고에서 맥락을 읽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독서가 주는 또 근본적인 효과이기도 해요. 그리고 독서가 주는 세 번째 효과는요. 사고하는 힘이 길러져요. 제가 아까 초두에서 책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사고하는 힘이 길러진다라는 전제 조건은 제대로 읽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책을 제대로 읽었을 때. 그래서 제가 독서법 강의를 갈 때 꼭 물어봐요.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고 기억에 남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수의 좋은 분들이 되게 혼란해하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것 중에 뭐 이런 사건 있지 않았나? 여기서 끝나요. 2시간, 3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거를 개념화시켜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언은 굉장히 드물어요. 이유는 책을 읽을 때도 질문하는 힘과 비판하는 힘은 필요한데
질문하는 힘과 비판하는 힘을 놓치고 나만의 개념화된 사고를 놓친 상태에서 책을 읽으면 촉발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는 상실의 시대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정의하는 상실의 의미는 인간은 누구나 상실과 결핍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과 관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게 상실이 인간에게 주는 유한한 의미인 것 같아요. 이유는 거기 나오코와 기즈키가 어릴 때부터 정말 영혼의 단짝으로 불려지는데, 사랑의 끝으로 완벽하게 묘사되는 하나의 기능적인 결핍이 크게 자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즈키가 먼저 자살을 하고, 기즈키가 죽은 상황을 자기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었던 나오코도 그 뒤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오코와 기즈키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걸 추모하고 그리면서 관계하면서 잘 살자고 하면서 떠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기즈키와 나오코를 회상했던 사람들을 그리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나와 맺는 관계, 내가 타인과 맺는 관계에서 결핍과 상실은 있지만, 결국 인간은 내가 어떤 좋은 생산성을 내려고 할 때, 좋은 의미를 가지려고 할 때 인간과 관계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것처럼 어떤 책을 읽었을 때는 사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실의 시대에서 주는 상실이 저한테 주는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냐면, 내가 느끼는 상실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좋은 유대감을 가져야 되고, 내가 하루하루 느끼는 결핍도 채우려고 하는 능동적 형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상실의 시대에서 그려졌던 인간들의 모습은 결국 떠나는 자와 남는 자들의 관계도 좀 그리거든요, 작가가. 그럼 저 또한 떠나는 자의 모습으로 그려질 수도 있죠. 그럼 남아져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마지막까지도 김병겸으로서의 건강한 자아를 희미하지만 기록될 수 있도록 남겨두고 가는 게 또 인간의 몫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이처럼 책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사유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죠. 마지막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네 번째 효과는요, 견디는 힘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29부터 30 중반까지 직장인에서 1인 기업가가 되는 굉장히 격동의 시기에 책을 옆에 끼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위로와 조언보다 전 책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다수의 책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살아남는 책은 분명 좋기 때문에 남아있잖아요. 고전도 그렇고. 그러면 그 책에서 보여지는 정갈한 문장이 저한테 되게 어떤 하나의 의식이 될 때가 있어요. 의식의 언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어떤 일이 발생했더라도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불편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그거를 수용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내가 견뎠구나. 그리고 이런 하루들이 쌓이면서 결국은 견디는 저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주는 네 번째 효과는 견디는 힘을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쇼츠를 보면 사실 90% 정도가 휘발리잖아요. 왜냐하면 수동적 형태에서 맥락을 파악할 수 없는 어떤 내용들이 주입식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휘발되죠. 책이라는 거는 불편하지만 우리가 멈출 수도 있고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능동적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쌓였을 때 나한테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내밀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독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론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책을 읽으려고 하는 책에 잘 집중이 안 되거나 책을 읽고 있지만 제대로 집중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이 내용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과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